같은 삼성전자 배당인데 나만 세금 더 낸다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수백만 원 차이 나는 배당 세금의 비밀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배당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도 더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500만 명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주식이죠. 그런데 같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세금을 수백만 원 더 내고 어떤 사람은 거의 안 냅니다. 같은 종목이고 같은 배당금인데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보유 방식입니다. 주식을 직접 사느냐, ETF로 사느냐, 그리고 어떤 계좌에 담느냐.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세후 수익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오늘 이 구조를 숫자로 하나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당에 붙는 세금의 기본 구조부터 짚겠습니다.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붙습니다. 기본 세율은 15.4%입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것이죠. 이건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직접 사든 ETF로 사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배당으로 받은 돈이 여러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과 전부 합산돼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누진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올라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최고 49.5%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에서 연봉을 잘 받는 직장인이 배당 투자도 열심히 해서 배당금이 좀 쌓이면 그 배당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긴다는 겁니다. 분리과세 세율을 말씀드리면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14%,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해서 50억 원까지는 25%, 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0%입니다. 잘 보세요. 기존에는 종합과세로 최고 45%가 적용됐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최대 30%에서 세금이 끝납니다. 그것도 50억 원이 넘는 초고액 배당을 받을 때 얘기이고 대부분의 투자자는 20% 구간에서 세금이 종결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배당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합산이 안 되니까 기존의 종합소득세율이 높았던 분들은 세율 차이만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기업이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배당 우수형으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이고 두 번째는 배당 노력형으로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올 1월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5년 만의 특별 배당입니다. 이 특별 배당 덕분에 보통주 기준 1주당 연간 배당이 1,346원에서 1,168원으로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15.3% 증가한 겁니다. 배당 성향도 25%를 넘겼고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렸으니 배당 노력형 요건을 충족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 500만 명이 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반전이 나옵니다. 고배당 ETF에 투자하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정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삼성전자 배당금인데 삼성전자를 직접 사서 배당을 받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삼성전자가 편입된 ETF를 통해 분배금으로 받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TF뿐만이 아닙니다. 공모펀드도 안 되고 리츠도 안 됩니다. 입법 단계부터 간접투자 상품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됐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분리과세 제도의 취지가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데 있는데 ETF나 펀드는 투자자가 개별 기업의 배당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판단인 거죠. 물론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ETF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제외입니다. 이 차이가 실제 돈으로 얼마나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구간에 있는 투자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근로소득이 높은 40대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 6천만 원은 삼성전자 같은 고배당 분리과세 대상 기업에서 직접 투자로 받은 겁니다. 나머지 6천만 원은 일반 기업 배당이고요. 기존 종합과세 방식이라면 1억 2천만 원이 전부 근로소득에 합산돼서 한계세율 38%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고배당 기업 배당 6천만 원을 분리과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2천만 원까지는 14%, 나머지 4천만 원에는 20%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지방세 포함 약 9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 소득이 1억 원이고 다른 종합소득도 1억 원인 투자자라면 분리과세로 전환하면 절세 효과가 약 1,9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같은 삼성전자 배당을 ETF를 통해 분배금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됩니다. 같은 배당금인데 보유 방식 때문에 세금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부제목으로 건 불공평한 구조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ETF 투자자는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전 절세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 분리과세 대상 고배당주는 직접 매수하세요. 삼성전자처럼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목은 일반 증권 계좌에서 직접 사는 겁니다. 어차피 올해 4월부터 배당금이 지급되는데 그 배당에 대해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를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이 분리과세 대상인지는 주주총회 이후에 기업이 스스로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공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이하인 분들, 그러니까 다른 종합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 분들은 기존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 5천만 원 이하 구간의 종합소득세율은 15%인데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20%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 구조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ETF는 절세 계좌에 담으세요. 분리과세 혜택을 못 받는 ETF를 일반 계좌에서 그냥 사면 분배금의 15.4%가 원천 징수되고 금액이 커지면 종합과세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ETF를 ISA 계좌나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에 담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ISA 계좌부터 볼까요? ISA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의 약자인데요. 이 계좌 안에서 ETF 분배금이나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서민형으로 가입하면 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됩니다. 다시 말해 ISA 안에서 삼성전자가 편입된 국내 주식형 ETF를 매매하면 매매 차익은 어차피 비과세이고 분배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0원입니다. 일반 계좌였으면 15.4%를 떼었을 돈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거죠. 연금저축 계좌와 IRP는 더 강력합니다. 이 계좌들은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ETF를 사고 팔거나 분배금을 받아도 그 시점에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그 미룬 세금만큼의 돈이 계좌 안에서 계속 굴러가면서 복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때서야 세금을 내는데 세율이 3.3%에서 5.5%입니다. 일반 계좌의 15.4%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죠. 게다가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최대 9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습니다.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TF 분배금을 일반 계좌에서 받으면 15.4% 원천 징수의 종합과세 합산 위험까지 있지만 연금 계좌에서 받으면 당장 세금 0원이고 나중에 꺼낼 때도 3.3%에서 5.5%만 내면 됩니다. 세 번째 전략, 투트랙으로 갑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실전 포인트입니다. 자산운용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고배당 개별 종목은 일반 증권 계좌에서 직접 사세요. 분리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ETF는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에 담으세요. ETF의 분배금과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거나 이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같은 투자금으로도 세후 수익률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를 직접 1만 주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올해 연간 배당금은 1주당 1,668원이니까 세전 배당 총액은 1,668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아직 2천만 원 이하라 종합과세 이슈는 없고 15.4% 원천 징수만 됩니다. 세금은 약 257만 원이고 세후 수령액은 약 1,441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배당주나 예금 이자까지 합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분기점이 되는 거죠. 직접 투자한 고배당 종목은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종합과세 합산을 피할 수 있고 ETF는 절세 계좌에 담아서 아예 과세 자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흔히 하시는 오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도 안 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은 배당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금이자, 채권이자, 해외 주식형 ETF 매매 차익까지 이자와 배당으로 분류되는 소득이 전부 합산됩니다. 요즘 고금리 시대를 거치면서 정기예금 이자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배당금, ETF 분배금을 더하면 생각보다 쉽게 2천만 원을 넘길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넘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보유 방식과 계좌 선택이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구조를 짜놓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보험료 이슈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당소득은 세금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줍니다.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합니다. 무주택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갑니다. 직장가입자도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는데 보험료율이 약 8.1%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ISA 계좌의 분리과세 소득이나 연금저축, IRP의 소득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5가지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세율은 14%에서 최대 30%까지이고 기존 종합과세 최고 45%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둘, 삼성전자는 특별 배당 덕분에 배당 노력형 요건을 충족했고 500만 주주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 이 분리과세 혜택은 직접 투자에만 적용됩니다. ETF, 펀드, 리츠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넷, ETF는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에 담아야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ISA는 비과세 한도 내에서 세금 0원, 연금 계좌는 수령 시 3.3%에서 5.5%의 저율과세입니다. 다섯, 고배당 개별주는 일반 계좌에서 직접 투자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ETF는 절세 계좌에 담는 투트랙 전략이 최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분리과세 제도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가 이 기간 동안 효과를 보고 연장할 수도 있고 그대로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3년 안에 배당 투자 포트폴리오를 세금 효율적으로 재편해 놓으셔야 합니다. 분리과세 혜택이 끝나더라도 절세 계좌 구조는 계속 유효하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구조가 5년 후, 10년 후에도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오해 없으시도록 한 가지 분명히 짚겠습니다. 분리과세가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건 아닙니다. 금융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거의 없는 분, 예를 들어 은퇴 후 금융자산으로만 생활하시는 분은 오히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과세 표준이 낮아서 6%에서 15% 구간에 머무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굳이 20%짜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금을 더 내는 꼴이 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으면서 배당소득도 큰 분, 이런 분들에게 분리과세는 엄청난 절세 수단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본인의 전체 소득 구조를 파악하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삼성전자입니다. 같은 배당금입니다. 그런데 직접 사면 분리과세로 세율 20%, ETF로 사면 종합과세에 묶여서 최고 45%, 이 차이가 현실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다면 우리는 그 제도를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배당 종목은 직접 투자로 분리과세 혜택을 챙기시고 ETF는 ISA와 연금 계좌에 넣어서 세금을 최소화하세요. 이 투트랙 전략 하나만 실행하셔도 같은 돈을 투자하고도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세후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입니다. 아무리 잘 벌어도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소용없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실제로 실행에 옮기실 때는 꼭 본인의 소득 수준과 투자 금액에 맞춰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 기업 공시가 3월 주주총회 이후에 나오니까 그 시점에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